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수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파이팅 있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세요. 자, 그래도 오늘 방송 전부터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슈퍼챗도 쏴주셨네요. 파이팅이라고 하시면서 달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고환율에 또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9시 시작인데 벌써 시작했나요? 라고 해주시는데 9시 1분이죠.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일찍 와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만큼 뉴스가 이제 많이 쏟아지고 있고 정리할 내용도 많은데 차근차근 함께 하시는 우리 게스트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전 함께 해주실 또 두 분 모셨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나왔죠. 그래서 자세하게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구독자분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그래도 카메라 이쪽 보시고. 네. 저기 네,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좀 더 해야 되나요? 끝이에요? 아니 의원님. 아니 의원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황운하 의원입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좀 더 할까 하다가 고민하셨구나. 진짜 더 하신다면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단짝이라고 점점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태현 기자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 일정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그 앞에 다른 방송을 갔다가 지금 와서 그 이슈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방송에서 불러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죠. 여기저기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오늘 뭐 다뤄요? 오늘 사실 G20 예. 그거 저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거 다르고. 네, 그것도 다르고 그리고 명태균 씨 이슈가 사실은 그렇지. 핵심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의원님도 모셨고 하니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탄핵 소추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도 또 발언을 했는데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영상으로 좀 준비한 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어떤 현장이었는지 영상 먼저 보고 오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 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탄핵 소추안 초안 내용들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 좀 짚어보기 이전에 요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됩니까? 일단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긴 하잖아요, 의원님.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조금 이른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국 대표는 이제 조기 종식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돼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지금 시기에 이렇게 탄핵 소추안 공개하는 어떤 전략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우선 민주당이 이제 당 지도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탄핵 언급을 안 하고 있죠. 네. 물론 개별 의원들은 탄핵 연대 국회의원 모임에도 함께 하고 있고, 네, 개별 의원적으로는. 네. 또 광장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탄핵을 외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탄핵을 입 밖에 내질 않으면서 말하고 싶은 두 글자가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내가 말하고 싶은 두 글자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가 제가 대신 말하겠습니다. 탄핵이죠? 이렇게
말씀을 해서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사실상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가 탄핵이란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주저할까? 아. 탄핵에 대한 여론이 얼마 전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 70% 정도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뭐 여기서도 그 자세하게 여론조사 뭐 상세하게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한 70% 정도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국민들 70% 여기는 그 여론조사 뭐 이게 다 밝혀야 되나요? 안 밝혀도 되나요?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어디가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그게 어느 여론조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고 뭐 이거 다 뭐 그렇게까지 뭐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편하게 예. 하시면 됩니다. 뭐 여론조사 꼴에서 한 겁니다. 네. 69.5인가 6인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국정 지지율 뭐 이런 그러니까 부정평가, 긍정평가 그게 아니고 탄핵을 지지하느냐, 탄핵을 찬성하느냐 그거에 대한 여론조사였는데 탄핵을 찬성한다. 찬성한다가 69.56인가 거의 이랬었어요. 70% 가까이 나온 거죠. 그 정도의 탄핵 지지, 탄핵 찬성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이라는 얘기를 언급을 안 할까?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당 지도부라 하면 이재명 대표, 뭐 박찬대 원내대표 이런 분을 말하는 건데 네. 그건 뭐 수석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탄핵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당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론, 당론이라는 것이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상황에서 직책이 있다 보니 당론으로 이렇게 간주되는데 당론으로 탄핵을 얘기하려면은 탄핵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탄핵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추진. 탄핵은 절차가 뭐 이제 우리 국민이 탄핵에 좀 익숙해져서 다 아실 상식으로 알고 계신데 국회의원 150명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단독 발의가 가능해요. 170석이니까. 네. 지금 뭐 무소속 한 분 의장님이 이제 무소속으로 되면서 170석이 됐는데 아무튼 170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발의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탄핵을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탄핵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럼 발의해.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잖아. 말만 꺼내놓고 왜 발의를 안 해? 이렇게 되니까 말에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하. 발의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그런데 발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는 표결로 가야 돼요. 그렇죠. 표결을 가려면 200명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계산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하. 200명이 나올 수 있겠어? 200명? 200명 확보할 자신 있지 않으면 이 발의를 하면 안 되죠. 아하. 발의를 네. 발의를 하려면 200명이 계산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헌법에는 200명으로 돼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회에서 234명이 찬성했어요. 네. 그러니까 200명을 간 넘기는 게 아니라 한참 한참 넘긴 넘었어. 거야. 그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대세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절반 정도는 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대세가 형성된다고 보는 그렇죠. 겁니다. 그 정도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탄핵이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 자신 있으면 발의해봐. 그 국회 표결해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비가 있어요. 마지막 고비. 헌재에서 아하. 인용 결정이 나야 돼요. 그렇죠. 헌재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헌재 재판관의 그 구성 그 이제 면면을 살펴보면 6명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보수가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헌재가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서울이 뭐 관습 헌법상의 수도니 뭐 이런 식으로 기득권 논리, 기득권을 옹호하려고 하는 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논리가 강한 분들이에요. 네네네네. 그분들이 섣부르게 이게 섣부르게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진보 진영 쪽 의견보다는 보수 진영 쪽 의견에 더 귀 기울이는 분들이어서 탄핵 여론이 90%가 돼도 섣불리 이렇게 탄핵
인용 결정을 안 하실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우리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선뜻 얘기를 못 하는 것이죠. 민주당 쪽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 길었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아하. 누군가는 그 쇠빙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쇠빙선. 네, 뚫고 나가야 돼요. 네. 이 어목한 이 바다 이게 이 북극 바다를 뚫고 나가는 누군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조국혁 신당은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가면 시동 걸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동을 걸어가지고 네. 지금 가고 있고. 가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쇠빙선의 역할을 하고 뒤에 170명을 태운 본진이 있는 거죠. 본진 네, 있고.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와.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는 수밖에 없고 조국혁 신당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컨대 명태균 게이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스모킹 건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계속 나오고 그러면 있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탄핵 정국으로 전환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탄핵 그 과정을 가장 혼란스럽지 않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탄핵 소추안도 준비해 놓고 아하. 국민들에게 현재만 가지고도 이렇게 헌법법률 위배가 너무 많아. 이것만 가지고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이렇게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들이 많다. 이런 것을 준비도 해놓고 국민들에게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역할 누군가 해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국혁 신당이 하는 거죠.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어쨌든 200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국혁 신당이 쇠빙선 역할을 함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8석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 건 좀 있을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 우상호 원내대표가 알려지기로는 제가 직접 목격하고 뭐 직접 얘기 드는 건 아닌데 알려지기로는 밤에 네. 열심히 그때 당이 새누리당이었는지 자유한국당인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이라 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열심히 만나서 설득을 했다. 술 먹어가면서 소주 먹어가면서 네. 설득을 했다. 동참해라. 나라를 위해서 동참해달라. 이건 보수가 괴멸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동참해달라. 이래가지고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그만큼 확보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만 네. 그런 그 노력을 해서 8명을 겨우 확보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어렵다. 또 그런 노력해가지고 8명 넘어오기 어렵습니다. 넘어오기 시작하면은 수십 명이 오는 거죠. 넘어오기 시작하면 수십 명이 오는 거지 겨우 8명이 오는 건 아닐 거다. 오면은 수십 명이 오고 뭐 절반이 온다든지. 그렇지. 예컨대 그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은 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나면서 그쪽 진영이 결집이 되느니 하면서 뭐 갈등이 봉합이 되느니 이러지만 언제든지 갈등이 다시 노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요? 네, 내부적으로. 이른바 친윤 친한 하면서 그건 또 이제 그래서- 당원 게시판 때문에 아직 그건 난리긴 난립니다. 살아있죠. 거기도. 그래서 거기에서 예컨대 어느 쪽이 대거 넘어온다든지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가 괴멸하겠구나. 차라리 빨리 뭐 탄핵을 하고 또는 빨리 개헌을 해가지고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겠구나. 이런 어떤 판단이 들어야죠. 그랬을 때 이제 수십 명 오겠죠. 이때 물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더 설득하고 뭐 하는 노력은 하긴 해야 됐지만 네. 그 뭐 몇 명을 넘어오게 해가지고는 될 일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얘기해주신 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고 약간 부대찌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재료 안에 다 담아놓고 어떤 트리거가 발생이 돼서 육수가 쫙 들어온다. 그럼 불만 키면 된다. 어떤 맛인지는 알겠고. 네. 정확한 정확하게 이해하시네. 정확한 표현이죠. 적절한 비유. 예. 근데 이제 육수 준비되는데 그때 뭐 재료 구해오고 그러니까, 뭐 하면은 이제 늦으니 미리 재료를 준비 다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만 붙인 상황으로 가자. 네. 이런 이제 표현이신데 이거 적당하다 봐야겠죠 비유가? 적절한 비유. 순발력이 좋으시네. 네. 그러면 이 국민의힘 특히 이제 국민의 의원들이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겨우 8명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확 넘어오게 되려면 찬성 쪽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람 아닙니까? 와 이거는 내가 도저히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겠다, 거절할 수가 없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탄핵 소추안 초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개 항목 중에 이제 각각 세부 사항들이 들어가서 총 15개의 세부 사항인데 첫 번째가 공익 실현 의무 위배, 사익 추구 관련된 요 사안입니다. 이제 공권력을 좀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한 거, 명품백 수수한 거, 그리고 집무실 관저 신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리 관련해 가지고 요 네 가지가 공익 실현 의무 위배다라고 적시를 해주셨어요. 디테일하게 도이치모터스는 뭐 기자님 워낙 네. 바삭하시니까 그렇죠. 그냥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느낌으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진짜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에 관여한 행위예요. 불기소에 관여한 행위. 그러니까 이 네. 탄핵 소추안에 들어간 건. 그래서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그러니까 2012년 결혼을 하기 전까지 혹은 이제 전 이후까지 그 주가 조작이 있었나 없었나는 지금 논쟁의 대상이고 어쨌든 그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23억 정도를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익을 봤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탄핵 소추안에 들어간 건 불기소 관여 행위예요. 그러니까 불기소 관여 쉽게 얘기하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를 하려는 그 검찰을 이제 인사를 이동하면서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했다라는 게 지금 탄핵 소추안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의원님? 네, 정확합니다. 맞아요. 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당시 이제 의견을 냈다는 얘기들이 돌았었고, 그러니까 이 송경호 그 중앙지검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 대통령실의 불화설도 그때 돌았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창수 지검장이 왔거든요. 맞아요. 이창수 지검장이 오자마자 이거 이제 불기소가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내 가족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우리가 많이 보셨잖아요.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개입됐다는 거는 팩트로 봐도 무관할 것 같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그거를 이제 기소하는 그 과정에서 불기소할 수 있도록 관여를 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네.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가 공익 실현 의무 위배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대통령의 부인이 관여가 돼 있거나 대통령 본인이 관여돼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나 조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이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어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주가 조작은 뭐 분명해. 주가 조작은 그 유죄를 해야 돼. 유죄야. 근데 그 주가 조작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건 김건희 씨의 개인 비리란 말이죠. 개인 비리. 예. 어.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기소돼야 되는데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될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대통령이 의원님 대통령이 좋은데요? 이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서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것이 탄핵 사유인데 예.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는데 음.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기소할 만한 검사를 날려보내고 아하. 그렇죠. 뭐 이런 것은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익이라는 것이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 네. 인사권을 써가지고, 써가지고. 이거를 내 아내를 지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냐면 옛날에 워터게이트 사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봤죠.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이 왜 문제가 됐냐면
이 수사하고 있는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게 이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에요. 근데 법무부 장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마 법무부 장관을 교체해서 이 특별 검사를 날리는 행위를 해서 수사 방해 행위가 사실은 탄핵의 사유가 됐었거든요.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라는 게 결국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될 지휘부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건은 앞으로 수사하지 말라는 검찰의 신호를 보낸 거고 실제로 그게 이행이 됐기 때문에 더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요거 관련해서도 원래 노선에서 틀어진 노선의 종점을 보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의원님? 맞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부연 설명을 부연 하나 드리면 설명 쫙 가져야죠. 네. 제가 하는 것보다 뭐 기자님 해주시는 게 정확하니까 또. 네,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원안이 윤석열 캠프에 보고가 됩니다. 양평시에서 보고한 게 있어요. 양평군에서. 근데 이 노선이 언제 바뀌냐면 인수위가 이제 꾸려지고 한 10일 뒤에 갑자기 대한 노선이 생겨요. 그 대한 노선이 왜 생겼냐?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는 이런 대한 노선을 보고받은 적도 없는데 대한 노선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 이상한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애초에 국가의 국가의 정책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땅 주변에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도로를 틀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어마어마한 잘못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고속도로 국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 대형 국책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런 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투입돼 가지고 이게 노선을 정한 거란 말이죠. 네. 또 KDI의 그런 그 검증을 다 거쳐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 노선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윤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 시절에 불과 며칠 만에 이걸 바꿔버려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이 노선이 타당하다라고 해놓은 네. 그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네. 불과 며칠 만에 바꿔버려요. 그렇죠. 이게 너무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는 이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긴 했는데 이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토부 장관을 이제 원희룡을 국토부 장관을 임명하고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 할 때 네. 이것이 이제 정부의 안으로 결정이 돼 버려요. 그렇죠. 결정이 되니까 막 거기에 변경된 종점에 김건희 처가의 땅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김건희 처가 땅이 이제 폭등을 하는 그런 김건희 처가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그 노선 변경이란 말이죠. 네. 이게 뭐 이런 국정농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네.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 노선 변경 이것이 자신의 부인의 그러니까 그 부인 장모 있는 의의 땅 소유 땅 쪽으로 종제 확 휜 거. 네. 이걸 대통령이 수수방관하고 있고 비호하고 그렇죠.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전 양평 군수님의 측근들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이 양평 고속도로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그 노선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들었었거든요. 취재를 하다가. 네. 그러니까 그게 왜 만들어졌냐면 이게 그 당시 이제 측근분들이 얘기를 해주셔갖고 제가 전달만 하는 건데. 네. 그 양평 군수님이 이제 올해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양평 군수를 할 때 가족사인데 동생분이 이 양평 그쪽에서 이제 돌아가셔요. 왜 돌아가시냐면 응급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양평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그 아산병원이거든요. 근데 그 아산병원까지 가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그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양평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빨리 아산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런 고속도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애초에 노선 이유예요. 취지와 계기구나. 그러니까 그 대한 노선이라는 게 사실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대한 노선을 대한 노선이 언제 생겼나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애초에 캠프에 보고됐던 노선은 그 당시에 그 김선교 의원이죠. 양평 네. 의원. 양평 의원들이 그 지역지 기자들한테 제공했던 그 문서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선은 정말로 인수위 단계에서 갑자기 생긴 노선인 거예요. 네. 전혀 과정 없이. 예. 네. 그리고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데 그렇죠. 어쨌든 그 노선이 한 세 가지 있어요. 네. 이제 정부가 애초에
인수위 이거 보고되기 전에 네. 그때 KDI 용역을 거쳐서 확정됐던 그 원 노선이 있어요. 그다음에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 노선이 있어요. 그렇죠. 또 세 번째가 이제 김건희 처가 땅으로 바뀐 이제 대안이 네. 있죠. 예, 이 세 가지 노선이 있는데 아무튼 뭐 중요한 것은 이게 그 김건희 처가 땅으로 어느 날 갑자기 졸속으로 대형 국책 사업 그 고속도로 노선이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졸속으로 바뀌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바뀐데 하필이면 김건희 처가 땅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지금 고속도로 얘기하다가 지금 우리 방송 자체가 정체 구간입니다. 지금 빼야 되는 내용이 워낙 많은데 지금. 근데 간단히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은 이제 시간이 워낙 부족하니까 네. 뭐 사실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에 발표한 그 탄핵 소추안 초안 이번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15가지가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알고 계신 건데 약간 저는 정리가 돼서 깔끔하더라고. 한눈에 정리가 돼요. 자,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죠.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네. 고속도로 변경, 명품백 있죠. 네. 그리고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그렇죠. 그리고 거부권 남용하는 거. 아. 지금 현재까지 24번인데 맞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한 번 더 쓸 거니까 그렇죠. 25번이라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 지금 옆에 들이 하나씩 하든 아, 좋은 것 같아. 예. 차라리. 자, 이 거부권 남용 있고 네.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가지고 축소 수사 그렇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외압하고 은폐 시도한 거. 본인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거부권 행사하시고. 아, 이게 지금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사실 묻혀 있어서 그렇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자, 하여튼 요거 있고 그리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네. 요거 직권남용한 거 관련해 가지고 일명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백혜룡 경정 네. 예, 이름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이 수사 백혜룡 경정 수사팀이 마약 조직원을 검거를 했는데 네. 용산이 막 언급이 되고 그렇죠. 예, 이 수사 여기 관련해 이종호가 등장하죠. 이종호. 이종호도 그렇죠. 등장을 문체 하고. 이종호가 등장하죠. 야, 이것도 의혹이 굉장히 큰데 지금 덮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엄청난 탄핵 사유가 하나 이렇게 발생하면 와, 저 정도면 대통령 탄핵 사유인데 근데 그보다 더 큰 탄핵 사유가 또 발생해요. 계속 해버리니까. 그래서 새로운 탄핵 사유가 이전 탄핵 사유를 덮어버려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생각했던 이거 엄청난 탄핵 사유를 생각하는 것이 별거 아닌 탄핵 사유가 돼버리고 맞습니다. 잊혀져 버려요.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맨날 누가 이제 취재하다 보면은 이제는 확실한 게 나왔어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뒤돌아보면 지금 총 쏜 사람이 총을 들고 연기가 나고 있어요 총에서. 어. 근데 왜 매번 스모킹 건이 없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방금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랑 정당 자유 위배, 대의민주주의 정당 자유 위배. 요게 이제 대통령의 당무 개입. 아 특히 이제 공천 개입이나 예. 또당 대표 선출 개입한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체리 따봉 사건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 가장 핫한 공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국회의원 명태균 게이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항상 다루고 있지만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3억 7천 들여가지고 81번이나 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상 차원으로 김영선 공천이 갔고, 요 의혹입니다. 네. 특가법상 뇌물수수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예, 예, 너무 예. 정확한 정황 예, 아닙니까? 예, 이건 예, 사실상. 아, 그리고 지금 좀 이따 다루겠지만 명태균 씨가 행정관 그 임명에도 개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아까 보도가 나왔는데 오. 이거는 이제 국정농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행정관들을 이제 인사를 하는 맞아요. 거니까요.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은 국정농단입니다. 그렇죠. 네. 최순실을 능가하는 국정농단. 그렇죠. 그럼 그거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고, 네. 하여튼 공천 개입 또 창원 산단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에 명태균 씨가 개입해가지고 아, 일반인이 거기 가가지고 뭐 보고를 받고 윤석열한테 보고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는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있다. 비서실장 임명에도 관여를 했죠. 윤한홍은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치주의 위배로 시행령 통치한 거 있고 뉴라이트 인사 임명, 대일 굴종 외교. 이것도 심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다. 그리고 이제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한 거.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거는 사실 대통령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게 이태원 참사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야, 이걸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앉아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덮여 있지만 마찬가지로 일본은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그쵸. 오염수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 침해. 아, MBC 뭐 전용기 탑승도 안 해주고 어제 CBS랑 그리고 그 대통령 기자회견 때 그 질문한 기자가 요거 야 무례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저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탄핵 속초안 공개한 거에 마지막이 이 언론의 자유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네, 기자님이 방금 얘기해주신 그 발언이 어제 운영위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못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 영상 보고 오시죠.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어.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부산일보 기자인데요. 저는 그거는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도를 시정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질문했던 기자가 이제 부산일보의 박석호 기자죠. 네. 근데 오늘 기자협회보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자는 태도를 시정하라는 건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다. 이제 누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냐 라면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자세히 영상을 다시 한번 유튜브로 이제 찾아서 보시잖아요. 박석호 기자가 지금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뭐 이렇게 무례하거나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되게 그 부산일보랑 경향신문 기자들이 질문했던 거는 국민들이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 결정권자가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대해서? 사과를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한 게 기자가 그런 질문도 못합니까? 근데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 또 공개가 됐습니다. 사과를 했지만 질문 이후에 나온 게 뭐에 대해서 사과하는지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개사과한 거죠. 아니 저는 근데 그 국회의원분들한테도 너무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데 와서 해명이나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무례한 거죠. 대통령이 오히려? 무례한 거죠. 네.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매우 무례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대통령의 태도가 사실 이제 국회에 출석한 대통령들의 참모진의 그 태도랑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그 참모진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그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국회를 무시한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이 그 모양이니까 네. 뭐 참모들이 그 대통령이 그 참모들인 거죠. 방금 그 보셨던 영상에서 정무수석의 저 발언도 그 분위기가 그냥 그대로 전달돼서 반성이나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적절하게 행동하겠다. 이런 게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대통령이 지난 그 기자회견 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국정농단이라는 뭐 그거에 부정을 하면서 국어사전을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윤 대통령과 그 용산 참모들을 위한 국어사전이 하나 새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그들만 볼 수 있는. 네. 네. 근데 이제 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명태균 씨 의혹도 너무나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 특히나 이제 지도부에서 탄핵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탄핵 속초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이유죠. 그렇죠. 예. 수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와야 민주당에서도 그 세빙선을 따라서 본격적으로 불을 지필 수 있는 이 봐라
수사 결과 이거 봐라 얼마나 잘못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불기소가 되거나 아예 뭐 조사조차 안 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에 이미 공소장까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때는 검찰이 이제 물론 이제 그 후에는 또 이제 특검으로 진행을 했지만 당시는 검찰이 그 어느 정도 수사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되거나 또는 특검 수사가 되거나 해서 거기에서 웬만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국민들이 격분을 하고 네. 탄핵 열기가 고조되고 이렇게 되는데 네. 지금 이 검찰 수사나 그러니까 탄핵이 이게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중에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 또 이제 그게 서로 그 조건들끼리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상황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는 검찰 수사가 있었는데 지금 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손에 잡히는 국민들이 구체적인 사실에 분노를 막연하게는 분노를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분노하는 그런 구체적인 팩트들이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그 전직 대통령 그 박근혜 씨 때도 그때 이제 탄핵 때도 검찰 수사보다 이 국회에서의 먼저 그 점화가 먼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시민들이 했죠. 시민들이 광장에서 시민들이 먼저 탄핵을 얘기했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원외 인사들이 얘기했고 당시 탄핵을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은 원외 인사인 국회의원이 아닌 성남시장 이재명이었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탄핵을 맨 먼저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탄핵과 박근혜 구속을 맨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때 민주당은 한 명도 그 탄핵에 가담하지 않을 때였어요. 오히려 그런데 왕래에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입장이 거꾸로 된 거죠. 아, 그렇죠. 그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얘기를 함부로 꺼낼 수 없었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고 성남시장이니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지금 조국혁 신당은 12명의 의원이기 때문에 탄핵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망설였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조사나 특검 조사가 있어야 이게 탄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눈앞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볼 수 있는 거는 네. 명태균 씨 의혹이 워낙 크다 보니 이제 창원지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도 됐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도. 근데 이 창원지검 수사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들이 많아요. 꼬리 자르기다. 네. 혹은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보인다. 네. 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 헷갈리는 이유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명태균 씨랑 윤석열 부부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로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검찰에서 방금 전에 나온 기사들 중에는 윤상현, 한기호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봤어요. 예. 근데 그래가지고 이 공관위 위원들부터 그 당시 네. 보궐선거 당시에 공관위 위원들한테 일단 참고인 조사로 들어갔다는 보도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타고 가는 과정인가? 그 사실상 이제 저도 궁금한 거였는데 그러면 이 이준석 뭐 윤상현 이 사람들의 그 공관위 그 당시 공관위원들을 대상으로만 수사가 진행되고 윤석열 김건희까지는 안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100%안 올라갈 겁니다. 그래요? 거기에서? 검찰은 현재 그 창원지검 검사장이 정유미 검사장이죠. 이름이 뭐죠? 정유미 검사장. 네. 뭐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윤 대통령 그 전형적인 그 친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네. 엄청나게 그 공격을 해댔던 그런 검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검사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검사가 검사장으로 있는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신용은 낼 것이다. 흉내만 내고 낼 것이다. 그 적정한 수준에서 꼬리 자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기가 어렵고요. 그 검사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검사장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리고 이 검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하려면은 중앙지검으로 가져와셔야 돼요. 애초에. 네, 근데 중앙지검으로 고발된 것조차도 차관지검으로 다시 보내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중앙지검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중앙지검의 검사들을 내려보냈죠. 대충 꼬리 자르겠다. 예, 명태균, 뭐 김영선 정도 구속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로 마무리 짓고 누구 수사 왜 안 하냐, 누구 수사 왜 안 하냐 이런 이제 공격에 대비해서 수사하는 시중을 낼 것이다. 뭐 당시 공관위 멤버들 윤상현도 조사하고 이준석도 조사하고 뭐 이렇게 이게 조사는 할 것인데 네. 예, 그리고 그 조사에서 예컨대 윤상현, 이준석 이런 분들이 윤 대통령을 물고 들어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그 이준석 의원이 남아 있어서 그 최근에 녹음 파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걸 공개하면 위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도 약간 거기에 그나마 기대를 걸거든요. 이제 그 검찰은 자신들이 그 프레임을 짠 다음에 네. 그 자신들이 짜놓은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은 그냥 덮어버립니다. 외면해 버려요? 네, 덮어버리는데 그것이 이제 예컨대 이준석 의원이 자신이 결정적인 어떤 그 폭로할 게 있어서 검찰한테 제공을 했는데 네. 검찰이 그걸 만약 덮는다 했을 때 덮는지 안 덮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 지금 수사 중이다. 네.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이다. 하면서 공개를 안 하면서 수사 중이다. 수사 네. 중이다. 이러면 시간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죠. 그 검찰은 의지는 이에 대한 법적으로는 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소추만 면제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면제될 수 있죠. 현직 대통령은. 네. 네. 그러나 수사가 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한테 수사를 받았어요. 네. 그 검찰에서 오라고 하고 또 대통령이 가겠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현직 대통령이 얼마든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창원지검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예, 특검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이 관건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네. 이준석 의원이 당시 당 대표 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공천 개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책임은 있지만 조사에 가서까지도 뭔가 이야기를 안 하고 네. 그런다면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힘들죠.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또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우리 의원님이랑 나눌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잘 그 냄비에 재료 잘 담아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재료들은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근데 또 우리 조국혁신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재료들이 있으면 계속 채워 나가면서 그렇죠. 불이 잘 지필 수 있도록 같이 그렇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